네, 반갑습니다. 9월 27일 마감 시황입니다. 자, 오늘은 코스피만 결과적으로 상승한 그런 하루였습니다. 좀 신중한 분위기였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자, 상승세가 좀 확장되다가 결국 오후에 조금 마감이 좀 안 좋게 마무리가 됐죠. 자, 코스닥은 마이너스 0.2%, 코스피는 이제 0.2% 상승을 했습니다. 그래서 코스피만 올라가고 코스닥은 떨어지는 그런 형태로 마무리가 좀 됐고요. 대신에 이제 외국인 수급이 크게 늘어나면서 기대감을 좀 키워주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외국인 수급이 들어올 때 지수가 하락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외국인들의 매수가 꾸준하게 들어오고 있는 이 부분 잘 체크하시면 앞으로 시장이 어떻게 변할 것인지에 대한 정답을 찾으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뭐 종목들이 이제 좀 오르고 내리는 모습도 있을 수 있어요. 뭐 많이 올랐던 종목들은 좀 내려간다거나 또는 이제 저점권에서 아직 덜 올라온 종목군들 이런 것들도 있을 겁니다. 굉장히 좀 답답한 상황이 나올 수도 있겠는데 이러한 부분들은 일단 크게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왜냐하면 이런 거는 이제 바닥을 잡기 위한 움직임이 나올 때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상황들이고요. 외국인 수급이 꾸준하게 들어오고 있다라면 그런 내용들도 충분히 다 해소가 될 수 있는 내용이라서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일단 외국인 수급이 크게 늘어났다는 거 여기에 주목을 좀 하시면 좋겠고요. 자, 저점 확보와 지속 상승이 필요한 시장이다. 이거는 이제 계속적으로 말씀드리고 있는 내용인데 시장 자체가 이제 저점을 만들어내고 그 다음에 반등을 성공을 하게 된다면 계좌는 당연히 올라가게 됩니다. 지수도 당연히 올라가게 되고 종목도 당연히 올라가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지속적인 상승, 저점을 확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꼭 명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차트 한번 볼까요? 네, 종합주가지수는 일단 3133포인트에서 마무리가 됐습니다. 3110포인트 정도가 이제 지지선이었는데 지지선이 이제 계속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기도 하죠. 그리고 3150에 다다르기 전에 저항을 좀 맞는 그런 모습으로 상승폭을 좀 반납을 했습니다. 여전히 이제 뭐 분위기는 저점권에서 횡보를 하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좀 답답하고요. 좀 신중하게 또 관망하는 모습이 좀 우세합니다. 하지만 지금 거래량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 거 확인이 되고 있고요. 외국인 매수도 꾸준하게 들어오고 있다는 거, 이 부분이 중요한 포인트겠습니다. 저점권에서 외국인 매수가 늘어나고 거래량이 증가한다라는 것은 물량적인 부분에서 이제 외국인들이 받아먹는 움직임들이 많이 생기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저점 지지가 조금 더 강해지고요. 그 다음에 반등이 시작됐을 때 굉장히 빠른 속도로 올라갈 수 있습니다. 물론 그 반등이 언제 나올는지 모르죠. 오늘인지 내일인지 그건 알 수가 없습니다만 이렇게 거래량과 그 다음에 외국인 수급이 같이 들어오는 장세에서는 조만간 움직임이 나온다라는 것을 꼭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뭐 그렇다고 하더라도 3200포인트에서 다다르는 이런 저항대가 또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부담감은 반드시 있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폭발적으로 주가가 상승해가지고 급등세를 연출한다거나 그렇게 나가기 좀 어렵겠고요. 다만 이제 저점권은 확보를 잘 해놓고 꾸준하게 단 0.5%씩이라도 올라가면 된다는 얘기죠. 자, 3200까지는 제가 말씀드렸지만 2% 넘는 상승이 일어나야 됩니다. 그래서 2%가 넘는 상승이 진행이 된다라면 아마도 여러분 계좌는 적어도 6, 7% 정도는 올라가 있을 겁니다. 그 정도 나온다라면 아마 여러분들 잘 계산을 해보세요. 야, 요쪽 3200포인트 정도까지 했을 때 계좌 6, 7% 올라왔다. 또 직전 고점 3300까지 올라갔을 때는 거의 한 15% 정도 올라간다 생각했을 때 여러분들 지금 마이너스가 나온 수준들이 크게 회복이 되면서 복구가 될 거란 얘기죠. 그러니까 지난 7월에 있었던 그 고점 라인대로 회복하는 시점이 된다면 여러분 계좌는 전부 다 수익권으로 바뀐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서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것은 지수가 그렇게 올라가 줄 것인지 아닌지만 보면 되는 거죠. 근데 지금 상황에서는 주가가 빠질 이유가 없기 때문에 당연히 올라갈 것이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가능성을 수급이 열어주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거든요. 그럼 여러분들이 지금 하셔야 되는 것은 가만히 계시면 되는 거예요. 종목들 잘 지켜주고 홀딩 유지 잘 해주면 돼. 그러면 그 부분만 가지고서도 여러분들이 충분히 희망적인 부분을 보실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자, 코스닥은 0.2%대 살짝 내려갔는데요. 지금 코스피와 코스닥 같은 경우는 우리가 분위기를 잘 봐야 된다고 그랬죠. 코스피 같은 경우는 아래쪽에 워낙 위치해 있기 때문에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요. 대신에 코스닥 같은 경우는 단기 상승이 좀 빠르게 일어났었죠. 빠르게 일어났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살짝 기다려주는 그런 형태의 모습입니다. 주가가 내린다기보다도 그냥 현재 위치를 유지하는 거죠. 그래서 코스피가 어느 정도 올라와서 키 맞추기가 만들어지는 그 시점이 됐을 때 같이 올라가건 아니면 또 코스닥이 먼저 올라가건 그런 형태가 만들어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시장은 어떻게 보면은 저점권을 일단은 형성을 해준 그런 모습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는 종목 간의 움직임이
도움이 될 테고요. 또 수급이 얼마만큼 들어와 주느냐에 따라서 방향이 달라지겠죠. 다만 외국인 수급 같은 경우는 실적이라든지 앞으로의 어떤 산업 동향들 그런 것들에 관련이 있기 때문에 아마도 이제 대형주 쪽으로 계속 유입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코스피가 당분간은 더 올라갈 수 있는 희망이 더 크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수급 보도록 합니다. 수급 보시면 외국인이 3,400억 마지막에 빵 치고 올라갔습니다. 금융투자가 조금 매도를 치면서 분위기가 좀 달라지긴 했습니다만 어쨌건 3,400억 순매수는 굉장히 큰 거죠. 그리고 코스닥 같은 경우도 오전에 계속 매도였는데요. 막판에 치고 올라가면서 순매수로 바뀌었습니다. 자, 이런 거는 다른 부분에서 매도가 나오더라도 신경 쓰지 않아도 됩니다. 외국인 쪽에서 일단 매수가 들어왔고요. 선물도 지금 매수 포지션에 바뀌어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지금 현재 시점에서 본다면 시장을 이렇게 그 주도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외국인 세력들이 들어오고 있다는 부분들, 이것이 이제 주가를 상승시킬 수 있는 가장 큰 요인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종목들 동향도 한번 볼게요. 전체적으로 이제 시총 상위권 종목도 한번 보면은요,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오늘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아마도 이제 이런 모양새에 보게 되면 외국인들 매수가 좀 들어왔을 거라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특히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지금 주가가 바로 저항대 직전까지 왔습니다. 여기서 만약에 78,000원대 이상으로 올라서기만 한다면 굉장히 강한 흐름들을 볼 수 있는 상황이 만들어지게 될 겁니다. 그 이후에는 이제 뭐 네이버, 카카오는 이제 상승에 대한 포인트가 있긴 있는데 약간 좀 애매하다고 말씀드렸죠. 네, 카카오는 수급적인 측면에서 지금 외국인들 매도가 나오고 있는데 반등이 나간다. 이거는 뭐 기술적 반등에 대한 가능성은 열려 있지만 조금 부담스러운 내용도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기관의 조금 매수, 그 다음에 개인들의 매수로 주가가 올라가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다만 기술적 반등, 단기적 상승은 열려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의 어떤 단기적 베팅은 하셔도 괜찮겠습니다만 절대적으로 이제 주가가 이제 추세를 전환시킨다거나 흐름을 바꾸는 그런 상황은 아니라고 보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내용들. 아침부터 계속 팔고 있었던 현대차, 기아 이런 쪽은 별로 안 좋은 흐름들 계속 연결되고 있는 모습이고요. 셀트리온도 지금 주가가 하락한 모습으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코스닥도 한번 볼게요. 코스닥 보시면 지금 셀트리온 쪽은 역시 안 좋은 흐름 보이고 있고요. 에코프로비엠이나 LNF 같은 경우는 이제 플러스 마감이 됐습니다. 얘네들은 말씀드렸지만 분위기가 계속 좋아요. 그렇기 때문에 더 상승할 수 있는 가능성, 더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을 계속 열어놓고 있는 부분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런 부분들은 계속 홀딩하시는 게 맞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첨보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요. 에코프로비엠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매도보다는 일단 홀딩세 유지하시는 거 더 유리하다 보시면 되겠고요. 대신에 이제 뭐 신규 접근한다거나 이런 부분은 굉장히 부담되니까 이쪽 부분은 제외하셔야 된다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게임주들은 좀 좋지 않았어요. 뭐 파워어비스, 카카오 게임즈부터 시작해서 위메이드도 마찬가지였고요. 썩 좋지 않았죠. 오늘 위메이드가 오늘 12%대까지, 오늘 장중에는 15%까지 빠졌었는데 지금 12%대로 마무리가 좀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싹 좋지는 않은 그런 모습이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뭐 특이사항은 없었지만 이제 전체적으로 좀 바이오네도 빠지고 있는 모습이고요. 전체적으로 이제 그 시총 상위권에 있는 종목군들이 그다지 썩 좋지 못했었던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거. 또 대부시스터즈 같은 경우는 지금 주가 더 올라가고 있는데 이 상황들 말씀드렸죠. 자, 5일선이 깨지게 된다면 부담스럽다. 그렇지만 5일선이 안 깨지면 급등주들은 계속 치고 올라간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추가 상승이 더 나타나는 모습인데 물량적인 부분에서 아직은 거래량이 많이 터지지 않았기 때문에 괜찮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만 어쨌든 조심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과매수 국면에다가 음봉 계속 떨어지는 모습이라서 계속 연속적인 상승이 일어날 것이라고 생각하기 조금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차익 실현을 언제고 들어가야 될 것이다 라는 생각을 계속 하고 계셔야 될 것 같아요. 물론 오늘 매도하실 필요성은 없습니다. 그래서 추가적인 어떤 상황을 보고 매도가 더 커진다거나 음봉이 더 커진다거나 이렇게 됐을 때는 매도를 생각하셔야 될 것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지금은 조금 더 지켜보셔도 괜찮을 거예요. 네. 자, 그 다음에 오늘 매매 동향을 살펴보면은요, 오늘 기관적인 레버리지예요. 코덱스 레버리지를 가장 많이 샀는데, 주가가 더 올라갈 거다라고 베팅하는 거겠죠? 그래서, 주가가 올라갈 거다 베팅하는 쪽은 금융투자 쪽입니다. 얘네들이 이제 저점에서 냄새를 많이 맡았을 거예요. 그리고 삼성전자 순매수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레버리지를 많이 샀습니다. ETF 쪽도 매수가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카카오 같은 경우도 단기 반등을 통한 그런 기대감을 얘네가 가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하이닉스도 순매수 들어가 있습니다. 자, 금융투자가 이렇게 매수를 열심히 하고 있다는 부분은 어쨌든 단기적으로나마 상승을 지속시킬 수 있다라는 내용이 되는 거기 때문에 여기서 기대감을 좀 가져볼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가능성들을 좀 열어보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자, 외국인들 것도 한번 보도록 해야 되겠죠. 외국인들 삼성전자, 하이닉스, 전기전자 쪽에 역시 집중되는 모습이고요. 에코프로비엠이라든지 대한항공, 또 SKC 같은 경우도 오늘 주가 상승이 좋았는데 이쪽으로 매수가 많이 들어가 있는 모습입니다. 전체적으로 분위기는 괜찮은 것 같아요. 다만 이제 매도 포인트는 카카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카카오 쪽에 매도가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주가 상승에 대한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부담스럽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개인들이 매수를 아무리 많이 하더라도 외국인들이 이렇게 팔아치우기 시작하면 여기서 부담감이 커질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자동차, 셀트리온, NC소프트도 마찬가지겠죠. 그다지 좋지 않은 흐름이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뭐 지금은 이제 저점권이기 때문에 매도를 안 해도 되겠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만 그래도 지금 상승에 대한 어떤 포지션들이 아직까지는 그렇게 기대감을 크게 가져갈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부담스럽다 보셔야 되겠죠. 그 다음에 외국인들은 레버리지를 매도를 좀 치는 모습이 있었어요. 자신의 뭐 규모가 크지는 않았고요. 인버스 매수도 없기 때문에 현재 시점에서는 그냥 레버리지에 대한 어떤 차익 실현이 들어갈 수도 있었을 것 같기도 하고요. 그냥 일부분 정리하는 그런 정도로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외국인 수급에서 뭐 특이한 사항은 없었던 것 같아요. 특이한 사항은 없었는데 일단 전체적인 분위기는 일단 주가 상승 쪽으로 그 다음에 대형주 쪽 위주의 매수가 들어가고 있다는 것, 또 하반기에 또 집중해 볼 수 있는 그런 종목들 위주의 매수가 들어가고 있다는 거. 그래서 긍정적으로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일단은 삼성전자, 하이닉스 이렇게 대형주 IT 이런 쪽에 매수가 들어가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주가를 충분히 상승시킬 수 있는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은 특징적으로 보면 이제 대북주 관련한 모습인데 오늘 용평리조트가 좀 제법 올랐어요. 4%대. 남해화학도 올랐고요. 그다음에 뭐 일신석재나 이런 종목들 대북 관련주들 다 같이 상승하는 모습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대북 관련한 이슈들은 뭐 단기적 포인트로 우리가 생각할 수밖에 없는 내용이기도 하겠습니다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긍정적인 상황들 이어지고 있다. 그러니까 일단은 재료가 완전히 끝날 때까지는 좀 더 보시는 게 맞지 않겠나 생각되는 부분도 있겠습니다. 뭐 그런 정도의 흐름인 것 같고요. 전체적으로 이제 시장 상황은 보합 수준은 유지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저점을 잡아주는 것이 더 필요하다는 것, 더 중요하다는 얘기 말씀드릴 수 있겠고, 대신에 외국인들의 매수가 계속적으로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또 거래량도 점점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정상적인 상황으로 회복이 되면서 주가를 조금이라도 더 끌어올릴 수 있는 그런 포지션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포지션은 3160포인트 넘어서게 된다면 더 좋아질 거예요. 그래서 그 흐름으로 일단은 우리가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은 조금 더 긍정적으로 시장을 바라보시는 게 유리하지 않을까 생각되는 부분이네요. 네. 자, 오늘 마감 시황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고요. 오늘 저녁 9시에 네, 무료 라이브 방송도 진행됩니다. 유튜브에서만 진행되기 때문에 라이브 시청하실 분들은 유튜브로 꼭 오셔가지고 라이브 시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저녁 9시에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되는 모든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이며 투자의 최종 책임은 본 방송을 이용하는 본인에게 있습니다.